네, 27번이랑 28번인데 일단 답 먼저 알려드리면은 요거 3번이랑 1번이죠. 그래서 이게 혼합형이어가지고 저희 아직 로마자 표기 들어가진 않았는데 로마자 표기는 대신에 이제 표를 주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는 이거는 뭐 꼭 수업을 들어야 풀 수 있는 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지문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희 개념했던 부분보다 이제 조금 더 심화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음화랑 유음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동화가 우리 순행이 있고 이제 역행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향을 주는 의문을 우리 개념 중요한 것만 좀 밑줄을 칠게요. 동화를 일으키는 영향을 주는 의문을 동화음이라고 하고 영향을 받는 그래서 바뀌는 의문을 피동화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화의 방향이나 정도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선행하냐 후행하냐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영향을 받냐 앞에 있는 게 영향을 받냐 이 얘기죠. 동화음이 영향을 주는 음이 피동화음, 영향을 받는 음의 후행, 뒤에 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이제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게 바뀌면 우리가 후행하는 역행 동화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 그러니까 비음화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게 니은으로 바뀌는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죠. 우리 아까 잠깐 예시 들었던 이 논는 같은 경우에 음절의 껴소리 규칙에 의해서 논으로 바뀌었다가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은 비음화 일어나면 니은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논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완전히 같아졌지. 그럼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뭐 아니면 이제 동화음의 조음이 친한 조음 방법과 같은 일부 특성만 담는다. 뭐 비음화에서 그 비음이 아닌 다른 비음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니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로마자 표기는요, 여러분 요 밑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기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으셔야 됩니다. 요것도 근데 이제 예외사항이거든요. 뭐 그 거센 소리 대기 일어날 때 이제 히읗의 위치가 뭐 뒤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적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로마자 표기라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글자를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써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발음하는 대로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똑같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음운 변동은 로마자 표기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아는 상태에서 이제 적절한 거는 요게 초성 위치에서만 요게 별내가 여기에서 니은이 니을로 바뀌는 거니까 유음화가 일어나서 별내로 발음이 되면 이게 리을 같은 경우에는 LL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 뭐 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아까 동화의 이제 정도와 동화의 방향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방향은 우리가 역행 물어봤었고 그 정도는 완전히 같은 글자는 아닌 거 물어봤었죠. 완전히 같아지는 글자 요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문은 비읍이 미음으로 바뀐 거니까 얘가 완전히 같아지는 글자가 되는 거고 곤란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게 바뀌는 거거든요. 영향을 받은 쪽이 앞에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역행이죠. 그래서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50, 253, 255였나요? 그쵸? 맞아. 요거는 저희 아까 뭐 설명했던 거랑 이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서 답은 4번이죠. 이 33번에 4번, 34번에 2번 요렇게 보겠습니다. 그 음절 구조의 제약 여기 부분만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A 부분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초성에는 이응이 올 수 없고 이건 뭐 다들 당연히 아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종성에 가느다란 방울만 올 수 있다. 그래서 종성에 얘만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종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거 얘가 이제 종성에 대한 제약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음군 단순화랑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묶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게 요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종성 규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은 되겠고, 얘는 요 페이지는 혹시 33번이랑 34번 중에 틀린 문제 있으신가요? 괜찮아요. 그리고 55쪽에 좀 넘어가 보시면은, 얘네들은요, 여러분, 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같이 중요한 부분 읽고 개념 설명하고 문제 답을 알려드릴게요. 음은 이제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소리다. 그래서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예컨대 예를 들자면 국어에서는 시옷과 쌍시옷을 구분하지만 영어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쵸? 요거 써놓고 이걸 송이라고 발음하는지 쏭이라고 발음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글자가 달라지거나 이러진 않잖아. 그래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운이 이제 실제로 발음되기 위해서는 음절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요거만으로 읽을 순 없죠. 얘를 어쨌든 S라고 읽어야 되잖아. 음절이 실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음절의 구조도 결국은 다르게 된다. 그래서 국어는 여기 밑줄 칠게요. 한 음절 내에서 모음 앞이나 뒤에 각각 최대 하나의 자음을 줄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글자 하나가 있을 때 중성의 모음이 오죠? 아이고, 여기 이 중성 얘기하는 거죠. 그 앞이나 뒤, 초성이나 종성에 최대 하나의 자음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쌍자음은 하나의 음운으로 본다 그랬잖아. 그리고 음절은 발음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발음될 때 받침에 있는 겹받침은 탈락으로 인해서 하나만 남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발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이든 뒤든 하나의 자음만 들 수 있다.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이렇게 한 음절 내에서 요걸 이제 한 음절로 이제 본다는 거니까 이 한 음절 내에서 자음군이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요. 약간 이런 식인 거잖아.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영어와 우리나라의 이제 음운 규칙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 부분 좀 보시면은 여기 외국어를 이제 들을 때 국어의 음절 구조와 맞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게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어 단어 버스를 우리말 음절 구조에 맞게 버스 이렇게 최대 발음 버스 이렇게 안 하고 버스 이렇게 바꾸는 거. 그리고 비를 비읍이나 이제 쌍비읍으로 이제 바꿔서 버스다 버스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그냥 같은 글자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버스든 버스든 이제 그것이 외국어를 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게 바꾼 것의 예시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요거랑 관련해서 그 언어에서 종종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 옆에 밑에다가 한 번만 좀 적을게요. 이거. 변이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변이음이라는 건 인식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든지 뭐 그 언어 사용자가 들을 때는 하나의 소리로 인식돼요. 하지만 실제 발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글자야. 다른 글자인데 우리는 하나의 소리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일단 적고 예시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펜이 제가 떼면 사라져가지고 변이음. 그러니까 소리가 다르다는 거지. 소리가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요렇게 쓰잖아요. 고기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거를 외국에서 이제 그 로마자 표기로 쓰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쓰게 됩니다. 그 우리가 외국어 막 발음 따라한다고 장난칠 때, 물론 이러면 안 되지만 발음 따라하면서 장난칠 때 막 코기 막 이렇게 따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거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고기라는 글자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발음은 들을 수 있잖아. 발음을 들었을 때 요 앞에 거는 좀 세게 발음하고 요 뒤에 거는 좀 부드럽게 발음한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표기를 할 때는 요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여기 써 있는 글자나 여기 써 있는 초성, 이 두 개의 초성을 다 같은 글자인 기역으로 인식하죠. 그쵸? 그래서 요 기역이 변이음이 되는 거야.
실제로 발음할 땐 다른 글자인 거니까 같은 글자지만.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해서 드리자면요. 요때의 기억은 이제 외국의 발음상으로는 무성음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요때 이게 뒤에 있는 기억은 유성음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유성음은 울림소리죠. 음운 확산 그렇다는 거예요. 음운 확산 앞에 기억은 무성음이 되고 뒤에 기억은 유성음이 되는데, 우리 국어에서 유성음, 울림소리는 노란 양말이야. 니은, 미음, 미음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절 체계상으로 기억이 유성음으로 분류되는 건 아니야. 이 곡이라는 글자를 써놨다고 해서 그럼 이때 얘는 무성음이고 이때 얘는 유성음으로 자음 체계가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순 없잖아. 그렇게 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우리 글자 체계상으로는 그냥 이 노란 양말 빼고는 다 무성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노란 양말이랑 모음 빼고는 다 무성음으로 들어가지만 이 실제로 발음될 때는 다른 글자이기 때문에 발음상으로는 얘는 무성음, 얘는 유성음으로 인식이 되게 된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이음, 실제로는 다른 글자인데 우리는 똑같이 인식하는 이 글자를 변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그런 내용이고요. 37번, 그럼 윗글을 통해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 국어의 음절 구조의 특징을 고려하면은 요 몫을 우리가 이렇게 발음 안 하고 목이라고만 발음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 뭐 때문이야? 뭐 때문에 음운이 탈락하는 거? 종성 규칙 때문이죠. 종성에는 하나의 음운밖에 올 수 없다. 초성 종성에는 하나의 음운밖에 올 수 없다. 이거니까 이제 음절 구조의 특징 이해하면 음운 탈락하는 이유 이해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리을은 그 자체로는 뜻이 없지만 이게 어미로 쓰이게 되면서 뜻을 가진 최소 단위, 형태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국어에서 밥만 있어 라는 글자에 이제 밥만을 듣고 밥만으로 알게 됐다면 비음화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동했겠다. 요거는 우리가 이거를 밥만으로 들었기 때문에 비음화 규칙을 만든 거죠. 그래서 비음화 규칙이 인식의 틀로 적용했다. 요렇게 보면은 지금 요 인과관계가 틀려서 요게 이제 틀렸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8번, 기억의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 기억이 뭐지?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 일단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이러면은 구개음화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고요. 적어 놓을게요. 구개음화는 필수야. 왜냐면 그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동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구개음화는 필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합성어와 파생어일 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요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건데, A는 무조건, E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글자들 보면, 앞일 같은 경우는 아 플러스 1이에요.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사이에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A 해당되겠고. 장미꽃 같은 경우에는 꽃이라는 음절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형태소 경계 사이가 아닙니다. 하나의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코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히읗이랑 기억이 만나면서 거센소리 대기로 바뀌었는데, 이 너타라는 넛의 어간이랑 고라는 어미, 얘네 둘이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 그러면 이제 어간과 어미가 만날 때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얘도 이제 맞다고 보셔야겠네요. 요렇게 이제 세 개에 대해서 2번이 되는 거겠고, 이 정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하나의 형태소니까, 하나의 단어죠. 단일어니까. 그래서 요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늘 진도 나가는 거는 여기까지인 거고, 제 지문형 문제에서는 의문에서 그렇게 크게 내드릴 게 없어서 오늘 숙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요 의문 파트에서 우리가 못 푼 문제, 요 파트 앞에 거는 괜찮아. 앞에 거는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만약에 뒤에 문제 풀다가 요거 축약 좀 헷갈리는데 하면 이제 돌아가셔서 점검하는 의미로 이제 축약 부분을 다시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은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오늘 수업 나간 부분부터 거기 안 풀려 있는 문제랑, 그리고 요거 2022학년도 매체 22년 맞나요? 22학년도 매체랑, 그리고 미니 모의고사 1회 요렇게 숙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단톡에 이제 정리는 드릴 건데 교재 미리 이제 표기해 두시고. 한이는 표기를 못했죠? 요거 숙제 과제를 못 받아 적었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요 미니 모의고사, 요 22학년도 매체, 그리고 여기 못 푼 문제, 이렇게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고